시간의 터널을 영어로는 워몰이라고 하며 천문물리학에서는 이것이 두 개의 서로 다른 공간과 시간을 연결할 수 있는 가상의 물체로 한쪽은 블랙홀처럼 보이며 반대편은 화이트홀처럼 보일 것이라는 가설로 제시되었습니다. 시간의 터널은 공간과 시간을 가로지르는 지름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1935년 아인슈타인과 물리학자 네이슨 로제는 상대성 이론을 사용하여 이러한 다리의 존재를 제안했는데, 이 다리는 공간과 시간에서 두 점을 연결하고 이론적으로는 시간과 이동 거리를 단축시킬 수 있는 지름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길들은 아인슈타인-로젠 브릿지 또는 시간의 터널이라고 불립니다. 오레곤 대학교의 이론물리학 교수인 스티븐 휴는 현재로서는 그것이 모두 가설일 뿐이다. 아무도 우리가 곧 시간의 터널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에너지 물리학 저널에 실린 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간의 터널에는 두 개의 입구가 있고 하나를 목이라고 부르며 이것으로 두 입구를 연결합니다. 시간의 터널의 입구들은 구형이라고 여겨지며 목은 직선일 수도 있지만 보통의 길보다 더 긴 길을 따라 꼬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의 터널은 단순히 우주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다른 우주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하게 일부 과학자들은 시간의 터널의 한 입구가 특정한 방식으로 이동하면 시간여행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우주학자 스티븐 호킹은 그러한 시간의 터널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우주학자 스티븐 호킹은 그러한 시간의 터널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간의 터널은 실제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수단이 아니라 매우 먼 무언가를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지름길일 뿐이다. 나사의 에릭 크리스티안 과학자는 현재까지 시간의 터널 개념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아직 설득력 있는 이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는 현상은 가장 큰 질문 중 하나로 여겨지며 사람들이 계속 연구하고 탐구할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길 페레즈는 16세기 필리핀에서 살던 스페인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팔라시오 델 고베르나도르, 마닐라 주지사 건물을 지키는 근위대 소속이었습니다. 이야기가 펼쳐지기 전에 길 페레즈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1593년 10월 24일에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날은 마닐라 주지사 고메즈 페레즈 다스마리냐스가 중국 해적에게 암살당한 날이었습니다. 임무를 완료한 후 길 페레즈는 굉장히 피곤했고 잠시 쉬기 위해 벽에 기대었습니다. 몇 초 만에 길 페레즈는 마닐라에서 거의 17,000km 떨어진 멕시코시티의 플라자 마요르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길 페레즈는 여전히 필리핀 근위병의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길 페레즈의 출현은 주변 사람들을 모두 놀라게 했으며 그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길 페레즈는 어떻게 그가 멕시코라는 먼 곳에 도착했는지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길 페레즈는 주위 사람들에게 그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마닐라 주지사가 암살당한 장면을 잘 기억하지만 어떻게 자신이 그곳에 도착했는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멕시코시티의 사람들은 길 페레즈가 탈영병일 수도 있으며 사탄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2달 후 마닐라 갈레오노라는 배를 통해 마닐라에서 멕시코시티로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길 페레즈가 말한 것과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그 배에는 1593년 10월 24일, 즉 길 페레즈가 잠들어 있던 그날 길 페레즈를 보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지자 길 페레즈는 석방되어 필리핀으로 돌아가 근위병으로 일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신비로운 이동 이후로 길 페레즈는 다시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고. 지금까지도 16세기 군인 길 페레즈에 대한 이 미스터리한 이야기는 인류에게 큰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에서 유일한 사례가 아닙니다. 1872년 데이 그라샤, 디아이 그라치아, 호이 한 선원은 이상한 각도로 다가오며 부서진 돛단을 가진 한 척의 배를 지평선에서 발견했는데 그것은 메리 셀레스트였습니다. 뉴욕에서 제노아, 이탈리아로 술을 운반하는 화물선이었습니다. 선상의 화물은 그대로였고 선원들의 개인 물품도 건드린 흔적이 없었지만 선원들 자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구명보트 하나가 사라져 있었으나 선원들이 어디로 갔거나 왜 갔는지에 대한 단서는 없었습니다. 이 선원들의 실종은 해양 역사상 가장 큰 미스터리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2005년까지 사람들은 이 합리적인 가설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기자 아이겔 위즈는 배에 실린 술이 운반 중에 통에서 새어나와 화물창에 모였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선장은 폭발을 두려워해 배를 떠나 그들은 바다에서 구명보트가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멀리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여전히 이 미스터리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타당한 답입니다. 그러나 1975년 8월 21일에는 1차 세계대전 중 영국 군대의 노폭 5중대의 800명 이상의 병사들이 터키의 다르다넬레스 지역의 어떤 산에 배치되었습니다. 증언자들, 즉 600m 떨어진 곳에서 훈련을 받고 있던 뉴질랜드 국적의 22명의 병사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갑작스런 큰 구름이 내리쳐 약 800명의 군대가 계곡으로 향하면서 그들을 덮었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사라지면서 주변의 큰 나무와 풍경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볼 수 없었습니다. 일부 이론에 따르면 노폭 5연대의 전체 군대가 터키 특수부대에게 포로로 붙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들은 그 800명이 사라진 병사들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800명이 사라진 병사들은 영국군의 전사자 명단에도 없으며 터키가 전쟁이 끝난 후에 교환한 전쟁포로 명단에도 없습니다. 1985년 반세기 전에 실종된 여객기가 뉴기니의 밀림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48년 전 이 비행기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민다나오 섬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놀랍게도 비행기는 새 것처럼 보였으며 닳거나 변형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1937년 1월 3주차의 신문들이 아직도 새 것으로 보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큰 놀라움을 받았습니다. 커피 잔에는 아직도 따뜻한 커피가 들어있으며 그 맛은 변하지 않았고 몇몇 담배는 여전히 피우다 만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승객과 승무원은 미제로 사라져버렸습니다. 1912년 4월 14일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닉이 처음 항해 중에 빙산에 부딪혀 1,500명이 실종되었습니다. 그런데 1990에서 1991년 사이 북대서양의 빙산 근처에서 80년 전에 타이타닉호와 함께 실종된 두 사람이 발견되어 구조되었습니다. 1990년 9월 24일 북대서양을 항해 중인 포쇼게노의 선장 칼은 갑자기 산에서 사람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망원경으로 보니 그는 한 여자가 손으로 구조 신호를 보내는 것을 명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20세기 초반에 영국 귀족 복장을 입고 있었으며 온몸이 젖었고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배에 구조된 후 선원들의 질문에 답하며 그녀는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웨니 케이트이고 29세입니다. 저는 타이타닉호의 승객이었습니다. 배가 침몰할 때 큰 파도가 저를 이 빙산으로 밀어내서 다행히 여러분이 저를 구조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 응답을 듣고 모든 사람들은 매우 이상하게 느꼈으며 아마도 고열 때문에 그 여자가 헛소리를 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케이트는 병원으로 데려갔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건강에는 몇 일 동안 길을 잃어서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 외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으며 신경계에도 이상 징후가 없었습니다. 혈액, 머리카락 검사 결과 그녀가 대략 30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믿기 힘들고 무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1912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80년 동안 케이트가 조금도 늙지 않았다는 건가요? 1945년 중국에서 광동에서 상하이로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운 열차가 종착역에 거의 도착했을 때 사라져버리고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시간여행에 대한 이야기는 수많은 TV 드라마와 영화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영화 중 하나는 김희성과 장룽이 주연으로 출연하는 더 미스입니다. 이 둘의 주요 캐릭터에 대한 스토리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시간여행이 사용되었습니다. 비밀스럽게 사라진 수년 후에 비행기가 돌아온 사건을 바탕으로 한 가장 유명한 시리즈 중 하나는 매니페스트입니다. 시간의 구멍이 아직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지만 위에 사라진 사건들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간의 구멍이 정말로 존재할까요? 가장 미스터리한 사라짐 사건 중 하나이며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은 MH370 비행기이며 이것은 시간의 구멍과 관련이 있을까요? 당신은 MH370 비행기가 시간여행을 할 수 있으며 언젠가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콘텐츠를 더 개선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벨 아이콘을 클릭하여 채널의 최신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안녕하고 다음 회차에서 만나요.